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관망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위주의 경계심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한 부분들을 조금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수급이 매도를 아침에 진행한 이후에 조금씩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아침에는 많이 눌렸겠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라면은 오후 되면은 네, 뭐 어느 정도 회복을 전부 다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분위기는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보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거래량도 소폭 증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래량이 가장 문제였잖아요.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해 주게 된다라면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574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지선대는 일단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2600포인트 정도로까지 내려온 이 저항선, 요거를 이제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다 판단됐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진 상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약간씩은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건강한 조정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주가가 뭐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반등에 대한 폭도 조금 크지 않았지만 이 조정에 대한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떨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떨어진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고, 서서히 증가되고 있어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 라인을 보는 구간들은 2578, 77,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포인트를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볼 수만 있다라면, 또 2580 이상만 나오게 된다면, 오늘, 오후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좋아지고 있다. 뭔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긴 한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다시 전환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 지금 보시면, 대형주 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은 강세지만 조금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의 순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일본 상황에서는 일단은 넘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해주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둘 다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고 가장 좋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 상승을 조금 더 주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싶으면 코스닥이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오후에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뭐 양시장 모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어제 올라온 종목군들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자, 아침에 이제 줄기차게 쏟아냈었던 부분들이 이제 슬슬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도가 멈춘 형태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매도가 계속 지속되다가 10시 30분 정도부터 매도가 멈추고 진정되는 효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후에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좋긴 좋겠는데, 내일이 미국 대선이란 말이에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쪽에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 쪽에 800억이고 거래소 쪽에 2200억이지만 실제로는 코스닥 쪽에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라가다 좀 떨어진 모습이지만 이건 플러스 구면 유지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상승 이후에 내려가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락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둘이서 서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죠. 수급상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 팔고 있지만 하이닉스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경계심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나빠서라기보다도 경계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SDI가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배터리 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아연이 아직까지 미쳐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은 일단 확보가 됐죠. 지지선 99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수준 지지선, 위쪽 라인대에서 나타난 이 데드 크로스 이 자리가 이제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조정이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라인대에서는 일단은 넘어가면 좋은데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밀릴 수 있고요. 넘어가더라도 위쪽에 저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갔지만 오늘 좀 내려가죠. 이거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눌렀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상승 이후에 주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건 아니고요. 7일날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 규모가 밝혀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이벤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갔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이제 끌어당겨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부분에서 조금씩 눌러주는 형태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뭐 종목들이 오늘 시총 상위에서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부담될 거 없고 오늘 KB금융 좀 올라오잖아요. 어제 내려간 것들은 오늘 좀 올라가요. 재밌죠? 어제 내려간 건 좀 올라가고 어제 올라간 것들은 오늘 좀 내려가고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오후에 수급 방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씩 더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거의 대부분 보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루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이제 2차전지 쪽에 어떤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2차전지 쪽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해리스 쪽이 좀 우세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신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네. 에코프로나 이런 2차전지 쪽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고요. 반대다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죠. 자, 나머지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깎아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부장 쪽은 오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있게도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특별한 게 없다. 네, 관망이다. 이거는 내일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FOMC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정도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목요일 날은 중국의 전인대도 있고, 그 다음에 FOMC 결과도 나오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이 가장 변수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 보시고. 자, 오늘은 거의 보합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게, 자, 거래소 쪽에서 상승 종목은 460개 정도,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400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상승이 조금 우세하지만 네, 거의 비등비등하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7개 상승에 610개 하락입니다. 역시 상승 종목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하락 종목의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기가 있기는 한데 이 변동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상승률 살펴보게 되시면 자이글이 지금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드로 리튬, 알파녹스, 리튬 포어스 뭐 등등 이름을 잘 모르는 애들 위주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F들 있고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 JC케미칼까지 대덕전자도 많이 올랐네요. JC케미칼까지 해서 36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ETF 제외하고 나면은 27, 8개 정도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2.58 뭐 규모에 비해서는 그게 많은 상승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네. 포커스 H 이건 뭐요? 이거는 왜 또 급락일까요? 네, 시총이 작은 것들은 어떻게 급락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쿵 떨어지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이벤트성으로 올라갔다라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뭐 딱히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뭐 왜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리는지 모르면은 네, 대부분이 지난번에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자, 어스 이거는 아직도인가요? 네, 거래 왜 이렇게 정리매매 오래 하는 거야? 네. 어쨌든 요거 그다음에 HM파마 이 신규 종목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도 신규 종목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내일은 이제 그 더본코리아가 상장할 텐데 더본코리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넥스턴바이오, 다보링크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가 좀 나오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낙폭은 1.5 정도. 그러면은 아까 2.5 정도 나왔었죠? 네, 2.5 정도니까 한 1% 정도 오늘 계좌가 상승하면 되는데 실제로 대형주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대형주 공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그 외에 어떤 그 중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익률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아침에는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슬슬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플러스는 아니고 보합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오후에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네 회복 중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벗어나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1%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네, 마이너스 1% 이상 넘어가는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 정도 찍었다 하더라도 슬슬 좋아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한 0.5 그 다음에 플러스 한 1% 정도까지 요 정도 범위 안에서 계좌가 움직이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조금씩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은 하이브, 신한지주 들어가 있는데 매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에 매도는 삼성전자, SDI, 그 다음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시총 상위 위주로 그냥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 쪽도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 지수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순매수가 있어요. 고려아연, 기아 이런 쪽 순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 1600억입니다. 매도가 이게 멈춰야지 돼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멈춰야 되는데 개인들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지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가를 좀 올려놔야지 개인들이 팔드가 말까 하냐. 이 주가 계속 떨어뜨리니까 개인들이 네, 더 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얘네도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질리게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주가 올라가면 이제는 네, 본전에 팔겠다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매도를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자, SDI, 유한양행, 현대차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은 대형주 쪽 위주로 많이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정 구간까지 지나고 나면 어차피 더 매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자락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 포인트 전환 포인트를 지금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동향이 바뀌어줘야지만이 이제 흐름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따가 14시에 무방이 있으니까 14시 무방에서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4시 무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